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암호화폐와 대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저희 채널에 뉴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페이스북, 트위터, 또 텔레그램 준비했으니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는 베네수엘라에서 대시 채택 비즈니스의 숫자가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입니다. 디스커버 대시에는 현재 약 125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 273개가 베네수엘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베네수엘라에는 전 세계 대시 채택 비즈니스 중 약 20%가 밀집되어 있게 되었는데요. 디스커버 대시 리스트에 오른 베네수엘라 비즈니스 중 165개는 수도인 카라카스에 포진해 있습니다. 한편 이전에 1위였던 미국은 전체 225개의 업체가 대시를 결제 수단으로 받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암호화폐 채택률을 보이고 있는 뉴햄프셔의 경우에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69개의 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인구 1인당 대시 채택 업체 비율로는 아직 1위라고 하네요. 하지만 카라카스 역시 만만치 않아서 인구 11,000명당 1개의 대시 채택 업체 비율로 2위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대시 채택률 상승의 배경에는 대시 카라카스 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는데요. 대시 머천트 베네수엘라 프로젝트의 사업개발 총괄인 알레한드로 에체빌리아는 현재 이들의 프로젝트가 약 2개월째 접어들었으며 일주일마다 약 100개씩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주당 200개가 목표라고 하네요. 점점 더 발전하는 대시 카라카스 팀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유럽연합 집행기관이 주도하는 EU 블록체인 관측소 및 포럼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이벤트를 위한 대화형 지도를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도에 표시되는 기업체 및 이벤트는 위치를 나타내는 핀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핀을 클릭하면 디스플레이상에 관련 정보가 뜬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에는 설립 정보, 자금 내용, 비전 및 웹사이트 등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계의 지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EU에서 주관하다 보니 유럽핀이 대부분인데요. 67개의 유럽핀과 1개의 비유럽핀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도를 만든 EU 블록체인 관측소는 다른 대륙의 이벤트도 환영한다고 하니 국내에서 관련 이벤트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등록하면 좋겠죠. 등록하고자 하는 핀이 이벤트인지 스타트업인지에 따라 2개의 신청서 중 1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신청서도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우는 국제결제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분산화된 컨센서스의 취약점 때문에 언제든지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며 이로써 지불의 최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기능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로써 완전히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의 높은 수수료를 언급하며 중앙은행이 낮은 거래 수수료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해왔던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에는 돈은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치를 가지고 사용자가 없다면 종이화폐든 디지털 토큰이든 쓸모가 없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암호화폐가 자체적인 통화정책과 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코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변화를 수용하거나 혹은 이 변화에 또 다른 변화를 덧붙이거나 혹은 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포크를 통해 또 다른 통화로 나아갈 수도 있죠. 또한 신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가진 신뢰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통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금융 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죠.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더욱 안전하다는 주장도 선진국에서는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고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많은 국가들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주장도 매우 편협한 견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분산화된 성격은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이나 CEO, 개발자 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 쓰여진 코드를 믿는 것인데요. 일단 코드가 만들어지고 생명력을 부여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발자들의 손을 떠나서 개발진이나 CEO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크를 통하지 않으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암호화폐에 신뢰가 필요 없는 성질이 있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트러스트리스라고 하죠. 특히 이 점은 정책관 레짐이나 혹은 국제적 상황 등 조절 가능한 장치에 따라 그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는 법정화폐보다 암호화폐가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대시가 글로벌 지불 프로세서인 알로 게이트웨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알로 게이트웨이는 다중통화 처리, 자동이체, 포괄적 백오피스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풀서비스 가맹점 솔루션인데요. 특히 아시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주요 채굴 운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의 성장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특히 알로 게이트웨이는 중국 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고 확고한 지불 옵션인 유니온페이를 지원함으로써 하루 약 10만 개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대시를 파트너로 선정하게 된 것은 빠르고 저렴한 거래와 단단한 커뮤니티 베이스가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대시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알로 게이트웨이와 함께하는 대시의 성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새로운 택시 서비스 플랫폼인 AB가 대시를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AB는 새로 등장하는 라이드 쉐어링 업체인데요. 라이드 쉐어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많이 쓰이는 그랩과 고잭 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운송 서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이 대시를 통합하면서 AB 택시를 이용한 후 대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이들은 우선 시험적으로 애리조나주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의 진행을 위해서 무료 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 역시 세웠다고 하는데요. 또한 대시코어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서 대시코어 그룹이 주최하는 대시 ATM 런칭 이벤트에서 AB 서비스 역시 함께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대시를 파트너로 선정한 데에는 알로 게이트웨이와 같은 이유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거래 수수료, 또 그리고 철통 보안을 보장하는 거래 안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써 탑승자들은 카드도 현금도 필요 없이 암호화폐만을 통해 결제하는 첫 번째 라이드 쉐어링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 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ashi!